1항. 낫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들으십시오. 선생님,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심하게 아프세요?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화장실에도 자주 가고요. 어디 봅시다. 식중독인 것 같군요. 국에다가 해물을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그것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약을 드시고 낫지 않으면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듣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나는 의사이다. 오늘 병원에 배가 아파서 온 사람이 많았다. 제일 처음에 온 김민지 씨는 배탈이 나서 병원에 왔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한다. 배에서 소리도 나고 설사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오늘 치료를 받았으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만난 이영수 씨는 식중독에 걸린 환자였다. 오래된 생선찌개를 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했다. 세 번째로 온 환자는 박준영 씨였다. 박준영 씨는 이틀 후부터 시험인데 시험 전에는 꼭 배가 아프다고 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아픈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한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씨는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배가 아픈 환자였다. 그래서 최지연 씨에게 약을 주고 물을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시라고 했다. 모든 환자들이 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항. 목이 좀 아픈 데다가 콧물도 나요. 들으십시오. 증세가 어떠세요? 목이 좀 아픈 데다가 콧물도 나요. 목이 많이 부었군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제 아침부터 아팠는데 점점 심해져요. 몸살 감기인 것 같군요. 과로하지 말고 푹 쉬셔야 합니다. 일이 많아서 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항. 약을 사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콧물이 많이 나서 왔는데요. 약을 사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약을 살 때 항상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 약이나 드시면 안 되니까요. 우선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을 주십시오. 오늘은 종합감기약만 드리겠습니다. 사항.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으십시오. 김 박사님께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안 좋으시죠? 계속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 박사님께 진료를 받으시려면 2주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2주일요? 김 박사님 환자가 많은가 봐요. 네. 요즘 환절기여서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리에가 본 한국. 병문안. 웨이 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문병을 갔어요. 웨이 씨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고 했어요.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에 영수 씨가 왔어요. 영수 씨는 자동차 잡지와 만화책을 가지고 왔어요. 웨이 씨가 좋아했어요. 제임스 씨도 병문안을 왔어요. 제임스 씨는 우유와 호두를 사가지고 왔어요. 모두 뼈에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선물만 웨이 씨에게 주지 못했어요. 꽃을 사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네 사람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웨이 씨도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깁스 위에 무엇인가를 쓰면 웨이 씨가 빨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웨이 씨의 깁스 위에 빨리 나으세요, 리에. 빨리 나아서 같이 축구하자, 영수. 멋지게 뛰는 모습을 보여줘, 민지. 라고 썼어요. 우리가 쓴 말 덕분에 웨이 씨는 더 빨리 나을 거예요. 제9과 여행. 1항. 지난 여름에 갔던 동해 바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들으십시오. 영수 씨는 해외여행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너무 바빠서 국내 여행밖에 못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여행한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지난 여름에 갔던 동해 바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일출을 봤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항.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죠? 들으십시오. 이번 연휴에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할까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설악산과 제주도는 가봤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경주에 가보세요.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지요?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역사적인 볼거리가 많아서 재미있을 거예요. 싸고 좋은 숙박시설도 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호텔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해 드릴까요? 삼항. 저희 호텔만큼 전망 좋은 호텔은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이번 금요일에 방을 예약할 수 있습니까? 특실이 있고 일반실이 있는데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니까 좋은 방에서 묵고 싶습니다. 방의 전망은 좋은가요? 경주에서 저희 호텔만큼 전망 좋은 호텔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실 겁니까? 이틀 묵을 거예요.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 저는 겨울에 갔는데 한국보다 따뜻하더군요. 들으십시오.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 없죠. 이탈리아는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분들도 많이 추천하셨어요. 로마 시대 유적지도 많고 바닷가도 정말 아름다워요. 날씨는 어때요? 저는 겨울에 갔는데 한국보다 따뜻하더군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 봅시다. 1번. 시간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오키나와 신혼여행을 소개합니다. 일본 속의 하와이라고 하는 오키나와.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속에서 두 사람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오키나와에서 시작하십시오. 편안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서유럽 여행이 처음이시라면 짧은 시간에 여러 나라와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품, 유럽 5개국 11코스를 추천합니다. 서유럽의 5나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의 여러 도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특별한 식사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풍부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가진 곳. 싱가폴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아름다운 섬에서 음악 분수쇼를 볼 수 있고, 저녁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중국의 전통음악과 함께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배 위에서 보는 싱가포르의 야경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4번. 서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그림 같은 섬, 사이판으로 오십시오. 하루에 7번이나 세기바뀌는 아름다운 바다와 모래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바다도 있고, 무인도 같은 분위기로 조용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섬도 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최고의 리조트에서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십시오. 5번.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 홍콩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쇼핑센터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홍콩의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에 홍콩만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는 없습니다. 짧은 휴가나 주말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리에가 본 한국, 한국의 관광지.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많았어요. 금강산은 북한에 있습니다. 1998년부터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하며 폭포와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은 남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봄에는 꽃,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으로 유명합니다. 수원은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인 화성과 여러 유적이 있습니다. 음악, 연극 등의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갈비가 유명합니다. 유성 온천은 온천 물이 좋기로 유명하고 대전 시내에 있어서
교통과 숙박시설이 편리합니다. 근처에 월드컵 경기장과 과학공원 등이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유적지와 유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이 있습니다. 홍도는 맑고 푸른 바다, 바위 경치, 아름다운 숲이 유명합니다. 해산물이 많이 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으며 좋은 호텔이 많습니다. 귤, 돌하르방이 유명하며 신혼부부들이 많이 갑니다. 제10과 집안일 1항 보증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들으십시오.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좋은 방이 있습니까? 전세로 하실 거예요? 월세로 하실 거예요? 월세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교통편도 좋고 전망도 좋은 원룸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정도 주셔야 합니다. 제 생각보다 좀 비싼데 다른 방은 없습니까? 세가 싸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시설이 좋지 않아요. 이항 포장 이사를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았어. 들으십시오. 우리가 짐을 싸야 돼?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지만 중요한 물건은 우리가 싸는 게 나아. 포장 이사를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았어.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 힘들어서 병이 날 것 같아. 아이처럼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해. 과제 1. 듣고 쓰기.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 알았습니까? 듣고 쓰십시오. 보기. 아이가 한 명 더 생겨서 이제는 조금 넓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35평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았어요. 이사를 온 후에 보니까 위층에 남자아이가 2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너무 많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자전거를 타는 소리도 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아기가 잠을 자지 못해요. 1번. 저는 신촌에 하숙집을 구했어요. 처음에 부동산 소개소 아저씨와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방이 아주 깨끗하고 하숙집 근처 동네도 아주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숙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한 후 문제가 시작됐어요. 저희 하숙집 근처에는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이 많아서 저녁부터 밤까지 너무 시끄러워요. 2번. 저는 주택에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파트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했어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이삿짐을 옮기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층에는 서지 않았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3번. 저는 어제 이사를 했어요. 포장 이사였기 때문에 편하게 이사를 마쳤어요. 작은 짐을 정리한 후에 남편이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끓이려고 했는데 가스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이사를 하다가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스 연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4번. 이사를 하고 나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주소가 바뀌었다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전화국에 갔어요. 이사를 했으니까 새 전화번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국에서는 같은 동네 안에서 이사를 했으니까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5번. 며칠 전에 하숙집을 구했어요. 지금까지 그 하숙집에 친구가 살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제가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보니까 반지하 방이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왔어요. 제가 항상 밤에 친구 집에 놀러 갔기 때문에 햇빛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밝은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3항.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할까? 들으십시오. 오늘은 걸레로 닦기만 하면 안 될까? 먼지가 많으니까 날마다 청소기를 돌리는 게 좋아. 알았어. 깔끔한 룸메이트 덕분에 집이 깨끗해지겠다. 집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고 공부도 더 잘 될 거야.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할까? 그래. 그런데 신문지하고 빈 병은 어떻게 할까? 재활용 쓰레기는 화요일에 버려야 하니까 저 상자에 넣어. 사항. 화요일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들으십시오. 이것 좀 세탁해 주세요. 정장 한 벌하고 스카프 한 장이군요. 치마 앞쪽에 얼룩이 심한데 뺄 수 있을까요? 이런 얼룩은 잘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찾으러 오면 돼요? 화요일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리에가 본 한국. 쓰레기 분리.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우선 재활용할 수 없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버려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슈퍼마켓에서 산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다시 비슷한 종류끼리 나누어요. 나누는 방법은 동네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 동네에서는 빈캔,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 옷,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요. 처음에 쓰레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버리는 일이 좀 귀찮았어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종류를 나누어서 버리면 재활용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줄 것 같아요.